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한쪽이 공격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눈길을 돌려서도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법사위 이 입법 청문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심이 해외로 또 국내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안녕한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얼마나 너무 힘들어요. 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편합니다. 조금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건네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국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의원님. 그런데 예, 제 입에서 박지원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세상이 왔어요. 어? 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즉 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예, 발표를 한 것은 잘했다. 잘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잘했다. 네, 저는 해남한도 진도 농어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아니에요. 실제로 농어촌에 가면은 저출산, 네, 인구 절벽, 그리고 기후 변화, 음, 지방 소멸 이게 절감합니다. 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난국 타개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냈겠지만은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문제 네,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는 물론 민주주의, 남북 관계 네, 이러한 문제의 특단의 대책도 대통령이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잘한 건 잘했고 잘한 건 잘했고 못하는 건 못하고 있고 그렇죠. 더 잘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잘했어요. 그래요. 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정책은 잘한 거. 그러나 어떻게 실천하느냐 네. 보세요. 어제 푸틴 김정은 회담이 있었지만은 갓난아이부터 4살짜리까지 우리 대한민국 북한보다 적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구 절벽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네. 그것은 잘했다. 좀 그 잘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잘한 주셔가지고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한 거는 못했다고 또 얘기를 해야 당연하죠. 되고. 그렇습니다. 예.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좀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반도 상황이 지금 계속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분석해야 그랬잖아요. 됩니까? 예. 그건 잘했지만은 남북 관계, 민주주의, 네. 외교 음. 이런 거 민생 문제 이런 걸 좀 잘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푸틴이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푸틴이요? 네. 왜요? 제가 푸틴보다도 훨씬 득표율이 높았잖아요. 예. 푸틴도 울고 간 박지원의 득표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푸틴을 유심히 보았어요. 북한 방문 이틀 전에 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감사하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푸틴의 의미가 뭐냐? 네. 했는데 1박 2일의 평양 방문을 당일치기로 해버려요. 당일치기. 이것은 김정은이 새벽까지 기다린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예. 평양을 방문하지만은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도 네. 러시아의 적대적이거나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마라.
아하.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야, 예. 푸틴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교가 역시 몇 단 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은 유사시에는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한미 군사 동맹은 직접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북러 협약보다도 한 두서너 배 올렸어요. 네. 그 지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러시아군이 참전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원을 포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지만은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푸틴이 우리 대한민국을 의식하고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한반도 평화회의 임동원 장관 등과 함께 이재명 대표 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이 의원 외교를 강화해서 음.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민주당이라도 외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야말로 뭐 이 편을 정해서 하는 게 외교가 아니잖아요. 외교라는 게 그렇죠. 다양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외교에 중심에 두고 하는 건데. 절대 국익이죠. 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냉전 시대 8, 음. 90년 대처럼 미국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아. 그래서 한일 관계에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개선했잖아요. 네. 개선한 것도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이나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푸틴이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굉장한 선전 효과나 그들의 인민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었죠.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는 그렇죠. 러시아군이 우리한테 참전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해석하는 있으니까. 거 아니 예.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교가 절묘하게 네. 대남 메시지도 되지만은 대북 메시지도 강력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더라. 그러나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한 것도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이 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네. 하는 얘기를 한 것은 푸틴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는 엉망이죠. 참 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회의도 했지만 그런 내용들 좀 종합을 해가지고 푸틴의 뜻도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박지원 의원이 분석해준 이 내용도 좀 듣고 제대로 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요.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게 외교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앞에서 다뤄봤고요. 네. 당장 우리 국민들이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바로 원구성 협상 이 부분인데 일단은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이 그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예.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법사위원장 하자. 이 얘기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정치란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요즘 이 극렬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정치가 주고받는 협상이냐? 그게 아니고 이겨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주고받는 거고 협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마침 네. 이재명 대표하고 그 임동원 장관 등 우리 한반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나가면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 같으면은 좋다. 예. 그렇다면은 역제안을 하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법사위원장 1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네. 개혁 입법이나 특검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1년 후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자.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한 분들이 야 역시 박지원답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 말이 하고 저는 뉴스웨저에 네. 출연을 갔어요. 3시 오후 예, 3시에 가셨군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박찬대 대표가 사실상 거부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입법 독재다, 독재라는 말을 우리 민주당한테 쓰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냐? 윤석열 독재에 아. 지난 2년간 아무런 개혁도 아무런 특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네. 이번 주까지 협상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 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완전히 네. 7개 즉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국회를 정상화의 길로 간다. 국민한테 이 이상 민생, 물가, 남북, 네. 민주주의, 총체적 위기인 이 나라에서 국회를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세력 192석이 국회를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또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최후 통첩, 그러니까 협상 시한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국회 원구성은 뭐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돼야죠. 것이고. 우원식 의장도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일부 예. 우리 민주당 강경 세력들은 왜 우원식 의장이 당장에 때리지 그러느냐? 그렇지만은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이게 아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주에는 네. 발차시킨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제안 이게 알려진 다음에 저희 뭐 오마이TV에서 어제 계속 방송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뭐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번갈아 한다. 근데 그러려면 1년 동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개혁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 다 받아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들 다 받아라.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윤 대통령이 받을 리도 없고 그렇죠? 이 역제안을 받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야죠. 받아야 지금 된다. 뭐 곧 질문하시겠지만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모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따르지 않고 민심과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나 총선 민심도 그렇죠.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네. 하는데 음. 제가 지금 내일 청문회를 하지만은 나는 왜 네. 일개 해병 사단장한테 음. 물론 국권 통수권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개입할 필요성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5년 모셔봤지만은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방장관한테 전화하고 네. 뭐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체가 나서서 수십 통의 전화를 이종섭 장관 당시 장관과 그 간부들한테 한 이유가 왜 그런가? 너무 나는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서도 밝혀지겠지만은 네.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나온 보도, 저희 오마이뉴스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한테 전화한 거, 그 18분 40초, 8월 2일에 전화한 거, 그거 말고도 그날 뭐 임기훈 뭐 비서관이나 여러 이슈.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했다. 이슈? 네, 이시원, 이시원. 예, 비서관이 또 연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보면은 저희 기사 이제 보도를 했지만요, 이종석과 지금 저 통화한 날, 기사도 저도 예. 읽었는데요. 예. 신범철 차관한테. 신범주 차관한테까지 했어요. 요즘요. 예. 제가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왜요? 왕년에는 그렇게 특종을 많이 하고 기사를 잘 쓰더니 예. 요즘 왜 이러냐? 아, 혹시 윤석열한테 물 먹은 거 아니냐 했는데 요즘 보니까 예. 오마이뉴스의 영광을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예. 저 기자들한테 박수 보낸다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저희 같이 치고. 그러니까 이게 8월 2일 개인폰 통화 추가 기록이 이제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막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비서진들한테, 예. 차관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전화를 개인폰으로 막 당일에 할 수가 있을까? 그날 또 휴가 날인단 말이죠. 휴가 간 날인데. 저도에 가서 예. 그것이 제일 의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작용을 했을까? 최근에 상속세도 네. 30% 이렇게 내리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 천공스승이 혹시 그랬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상속세는 예. 천공스승이 또 60%가 어딨냐? 30%는 내려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글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구해라. 예. 천공이 얘기했는가 하기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요. 나는 그 배후 네.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 그리고 박주민 네. 우리 TF 위원장은 정치권에서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했는데 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사단장. 아니 예. 제가 대통령을 모셔도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단장 별 둘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참 아끼는 네. 그런 거지만은 대통령이 건방진 표현 같습니다만은 일개 사단장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여기저기 전화하는가 하면 네. 대통령실 사람들이 장관 차관 뭐 전체가 나서서 한 것은 이게 뭐냐? 네. 나는 이 배후 세력이 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내일 청문회를 하더라도 지금 누가 전화했다 어쨌다 하는 것은 다 나왔더라고요. 네. 역시 언론에서 다 밝혀냈는데 자 사실 공수처장도 지난주 법사위 아까 칭찬했지만은 네. 오마이뉴스에서 다 올려주니까 많이 보고 저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자 공수처에서도 압수수색에서 통화 기록을 확보해라. 그러면 거기 문자 같은 것은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지 안 하겠다고 하는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이작자는 더 나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밝혀질까 하는 것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초선들도 잘하더라고요. 수준 높아요. 그리고 예.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네.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 날카로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법사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활약을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내일 법사위 박지원 의원의 질의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박남매 박영선 장관하고 둘이 콤비를 이루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콤비입니까? 글쎄 아니 전체가 다 잘해요. 전체가 다 콤비. 전체가 잘하는데 네. 우리 박은정 아,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의원이 박. 이 국교형 예. 유튜브 경향신문 네,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더라고요. 또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읽는데 네. 박지원 의원은 수첩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데 역시 다릅더라. 아. 정치 구단이더라. 이건 내 홍보. 예. 박은정 의원 홍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첩을 이 꺼내면은 네. 장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네. 지금 아직 여기에 기록할 만한 것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내일 아침께는 채우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법사위 입법청문회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여러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이나 아니면은 이종수 장관 나온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요? 이종섭 전 장관도 나오고 당연히 나오죠. 안 나오면은 네. 동행명령 발부해서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미 네. 5월달에 방산 수출 문제로 해외 출장한다는 것이 잡혀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이 차관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행명령 구인자 뭐 이렇게 발부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데리러 가거든요.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자기도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저한테 같이 가자 해서 아이 저는 못 가고 예. 박균택 고검장 출신 광주 국회의원, 이성윤 네.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출신 전주 국회의원. 이 두 검사들이 가라. 또 그렇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예. 내일 재밌는 촌극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인장 집행하러 갈 때 예. 동행명령 집행하러 갈 때 예. 오마이 TV 따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카메라 출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진짜 그러면은 진짜 라이브로 추격전이 그냥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내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오마이 TV에서 또 라이브 할 수 있는 부분 다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팁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제 구인장 집행할 때 오마이 TV가 옆에서 따라가는 그 현장도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자, 내일 임성근 사단장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통화 기록도 계속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그 주변의 인물과의 관계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 부분을 내일 법사에서는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파헤쳐야 되는데 그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확인되지 않은 책임 있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그래요. 그러나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혹을 물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최혜병 특검법 또 22대 국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국민들이 21대 국회는 정말 다르구나. 22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잣대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의구심을, 네. 의혹을, 궁금한 사항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입법청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저희 민주진보 세력의 야당 의원들도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 보좌관들도 밤을 새워서 일하고 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특히 CBS 구영애 논설위원이 돌아온 해병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해병
네. 책을 메디치 메디아에서 발간을 했는데 네. 아마 오늘부터 시판이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그거 한번 읽으시면은 방향이 잡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한테도 가져오고 네. 전현희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사위원이 어제 그 책을 보좌관 의원실 법사위원들한테 다 돌리면서 네. 다 일독하고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영애 논설위원이 돌아오지 못한 해병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흐름을 알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흐름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법사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조금 뒤에 뭐 10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 야당과 또 참여연대 등에서 공직 배우자 명품백 수수 눈감은 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것도 진행을 합니다. 제가 건의위원회는 명명을 맨 먼저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그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하는지 그런데 네. 중대한 것을 제가 이제 법사위 하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네. 현 법사위원이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인데 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네. 사실조회인지 의견조회인지 권익위에 온대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는 권익위 의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네. 혐의가 없다, 무죄다 하는 결론을 내려준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의권익위원회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그 건의권익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하, 있을 필요성이 없다. 있을 필요. 할 정도로 네. 전현 의원이 눈물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지난 국회에서는 이게 먹혔지만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네. 절대 먹히지 않게끔 우리 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갈 것이다. 엊그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용산에서 네. 식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저는 그러면서 원내지도부. 대통령께서 야당 민주당이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네. 국민의힘도 똘똘 뭉쳐서 싸워라.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싸워라 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대통령은 예.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내야 돼요. 해결해야 돼. 여야가 대치하면은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공치, 협치를 하도록 해야지. 네. 싸우라. 이것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네. 거부권, 예산권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 192명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 비난하는 입법 독주다. 입법 독재다가 아니라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맞추어서 네. 대항해서 우리 국회는 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까 뭐 여당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그걸 믿고 이제 싸워달라 그 얘기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거부권이 있으니까. 예산권 있고 거부권 네. 있고 싸워라. 그거 믿고 싸워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유 싸우면 안 되지 협치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싸우자고 왜냐하면 하는데. 개혁 입법도 그 특검법도 다 거부하면서. 참.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가 변하지 않고 국회도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은 강하게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서 싸울 때다. 민주당이 아니, 싸울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무건 대화를 10분 15분 해요. 대통령님 이런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네. 대통령님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드디어 확성기까지 하니까 다행히 미국 유엔사에서 조사를 해서 진정은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음성이 네. 실제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설득해라. 설득해도 안 됩니다. 네. 투쟁해라. 2년간 제가 투쟁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니까요. 지금 중대한 시기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참을건 참았다는 생각도 들고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상속세, 네. 종부세 이런 것 인하할 때입니까? 작년도에 세수 부족이 56조입니다. 네. 하하. 지금 모든 예산, 서민 예산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외환 얘기,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식당, 네. 영세 상공인, 농어민 특히 다 대출 받아서 살았잖아요. 이게 이자가 꽝충 튀어가지고 장사는 안 되고 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물가는 오르고. 네. 자, 제가 해남완도 진도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인데 심지어 농어촌에서 생산하는 이런 과일 이런 것이 물가가 높으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부터 수입해라. 이러면 농어민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예. 물론 물가 안정이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부자 감세보다는 저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종부세 내야죠. 저희 아파트 사니까 내야죠. 30년 된 아파트지만은 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돈으로 식당, 영세 상공인 그리고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이자 탕감을 해주는 것이 네. 바람직한 정책이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수입해서 생각도 해요. 미래를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민생 문제 말씀하셨지만 더 국민들이 이 정부를 볼 때 신뢰하거나 믿을만하거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견딜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권익위 게시판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아니 누구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300만 원짜리 선물 배우자한테 하면 되는 거냐 물어보고 또 일본어로 막 물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 외국인인데 그럼 선물해야 되냐 공직자한테. 그건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선량하게 산 사람이 많냐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고요. 길이 트였. 특히 저는 네.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아는데 외국인들한테 즉 네.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 시민들한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길이 트였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이것이 검찰총장 출신 네.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 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김건희 특검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씁쓸하고요. 씁쓸하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또 이번에 권익위 판단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 보면서 정말로 공정하지 않구나. 정말로 정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정하고 한 것은 야권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표적 수사 아니에요. 표적 수사. 김정숙 여사 네. 아니 인도 가신 것이 외교죠. 여기에 무슨 수사입니까? 네. 이런 것은 전 정권 문재인 정부 네. 그리고 현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하하.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현실화될 날이 가까워진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상황, 국민의 힘에 이제 대항하고 있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좀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당권 주자들 뭐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예. 뉴스공장 김어준 겸손한 힘들다에 나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장인이 네. 마포에 이미 사무실을 가지고 장모 전 의원 네. 그리고 안기부 차장 출신 언론인 등이 네. 작업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캠프 얘기를 네. 했더니 오늘 아침 보니까는 여의도 대산 빌딩에 캠프를 차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 한 현역 의원들이 네. 이제 조인을 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서 윤심을 버리고 민심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정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온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그 대신 민심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민심을. 네, 그러나 과연 대표로 당선되느냐 네.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왜? 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대로 어대한 턱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 당원을 무시하는 네.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또 여기서 네, 얘기하니까 이재명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으로 한동훈인데 12, 3% 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도 국민들로부터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나올 것 같다. 저는 지난주부터 수정을 했는데 뭐 지금 그 대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순종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네. 친윤 비윤을 표방하지 않는 어정쩡 나경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하나 긍정적인 것은 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 특검, 재개입, 재투표가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면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그 몇 년도를 보면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은 이미 그분은 실패한 능력을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 왜? 큐다. 대통령 후보에서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땡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 뭐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나경원이냐 한동훈이냐 뭐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양자 대결이.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작년에 뭐 연판장을 초선에게 돌려가지고 겨우 못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정치인은 바뀌었더라고요, 세월이기 근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얻고 음, 출마를 하게 되고 나경원 의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친윤하면은 네, 민심이 안 좋고 그렇죠. 민심하면은 친윤표. 친윤표가 나오고 예. 그래서 하는데 저는 제가 2년 전 국정원장 간두고 나와서 방송하면서 국민의힘은 분당한다 분당.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분화의 길로 간다. 아직 분당은 아니더라도 분화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특검법, 최상면 특검법이 넘어오게 됐을 때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의 스탠스 한동훈 대표가 됐을 시와 안 됐을 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안 되더라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민심 편을 가지고 갈 거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특검 하나는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라고. 그렇게 됐을 때 음. 지금 현재 한윤 갈등은 도를 지나기 때문에 네. 분화의 길로 간다. 알겠습니다. 이 거기서 부분. 더 가면 분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해놨던데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어떤 판단이 될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예. 그것도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사항 봐야겠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제 대표가 돼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것도 뭐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법사위 앞두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의원님. 입법청문회 앞두고. 지금 네.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하세요. 잘 안 돼요. 제발 좀 예.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박지원 제 현실로. 페이스북에다도 제보 예. 좀 해주십시오. 이 수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내일 질의하시면서 수첩 보고 하실 텐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떤 내용이 적혀질까 너무 궁금한데 네, 오마이 TV가 이 법사위 현장 입법청문회 계속해서 지켜볼 거거든요. 특히 박지원 의원님의 질의 어떤 질의가 나올지. 저보다는 네. 우리 민주당 예. 초선 의원들 잘해요. 그래요. 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잘하니까 저는 비치지 말고 그분들을 좀 잘해주세요. 네, 박지원 의원의 활약상 뭐 이미 지금 뭐 예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도 올리고 해봤지만 관심이 정말 뜨겁거든요. 의원님에 대한 관심이. 제가 칭찬 많이 받아요. 그래요. 요즘에 칭찬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남안도 진도 다녔더니 네. 그걸 다 보시고요. 저는 재선됩니다. 벌써 이 재선의 꿈을 꾸고 계신 박지원 의원 오늘 말씀 쭉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22대 국회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선명성 정말 보여주는 싸우는 민주당 야성을 발휘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데 그러니까 예. 저는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가야 되고 늘 그쪽을 옹호하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비난 많이 받아요. 예. 또 제가 명예당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비난받는데 네. 호남에 광주 전남에 변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해남안도 진도에서도
박지원 원장 찍고 조국 신당 네. 비례대표 찍겠다. 현실화됐잖아요. 네. 총선에서 광주에서 조국 혁신당이 47%, 네. 전라북도에서 46%, 전라남도에서 45% 압도적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석이 됐는데 음.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니까 총선 후는 총선으로는 우리 조국 도와주세요 음. 하더라고요. 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건 우리 대중이라고 했지. 누구도 그 다음 우리라는 소리를 안 썼는데 우리 조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국 소리가 없어졌어요. 아. 왜 그러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무지게 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다 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 범민주 개혁 세력, 진보 세력을 분화시키려고 일부에서 하는데 함께 가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우군이다. 네. 그래서 늘 협력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다. 이제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호남에서 나오고 잘 있다. 싸우니까. 잘 싸우니까 역시. 그래서 예.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저도 무섭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호남 조국 민심이 혁신당 조국 대표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서 잘하세요. 그런데요. 예. 이제 뭐 경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잘하기 경쟁. 아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당이 민주당 같다, 민주당이 여당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일을 안 하잖아요. 국회 보이콧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지금. 그게 말도 돼? 아니 선거 연설하면서 예. 나를 국회의원 당선시켜주면 국회 보이콧하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없죠. 예. 국회의원 당선시켜주면 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구 어.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따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죠. 그래서 예. 김대중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국회를 버린 야당은 황교안 네. 대표 보셨잖아요. 아유, 예. 안 돼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자, 국민의힘이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